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예. 전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네. 참 오늘 이 코너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 세계 곳곳의 소식들 또 교수님의 해설과 함께 또 청취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참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이 소식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엊그제 월요일인 6일 오전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10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 3발은 일본의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져서 좀 긴장감이 감도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불과 지난달에 고체 연료를 이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기를 동시에 발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6일 날 오전 7시 30분경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한 1000km 이상을 비행해서 그중에 3기가 일본의 동해 쪽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전 9시쯤에 아베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서 북한이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는데 사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작년 8월 3일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아베 총리가 용서하지 못할 폭거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조급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참 이렇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또 모두의 허를 찌르고 지난 6일 한반도에 사드가 극비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또 7일 보도를 했는데요. 경북 성주의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만 결정됐을 뿐인데도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배치가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물론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 부지가 정해졌어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나 각종 법적인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골프장이니까 부지를 또 정비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될 텐데 이런 건 문외한이라도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도 사실은 사드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3월 1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통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는 미 3함대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역외 지역 훈련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만큼 전력을 증강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북 억제에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비가 동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지는 않더라도 사드의 일부가 반입된다는 그 사실만을 통해서도 도발을 이어오는 북한에게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사드를 실제로 훈련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효율성 때문에 실제 성주에 배치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사드를 배치할 장소를 정비도 하기 전에 그것도 미리 갑자기 사드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달린 겁니다.
다만 한국과의 합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의 목적도 효과적으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를 통해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용이나 뭐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미군이 결정하는 거고요. 다만 네. 한국이 그것이 거대한 부지를 필요로 하는 거대한 시스템 장비이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한국 측에 좀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미군이 요청을 하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입장이라는 거. 이것이 팩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드 관련해서는 2015년에서 그때 사상 최고의 우호 관계를 자랑하던 한중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핵심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것은 본질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이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 손을 직접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그 다급함, 그것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네.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인 갈등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갈등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이 좀 불필요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게 너무 과하게 행동해 왔다는 그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외교적으로 앞으로 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 내일 파국을 맞을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네. 개인처럼 국가라는 것도 저절로 명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존재해 가는 거고, 우리 반만년 역사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일당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사회와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뻣뻣할 겁니다. 좀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럴 때 좀 민주주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은 좀 더 흥분하지 말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억누르면서 냉정하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연합뉴스 소식에 따르면 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유튜브에 자신과 가족이 안전한 곳에 잘 있다,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사실 저도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직접 유튜브에 한번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네. 3월 7일이 게시 일자로 돼 있고요. 어제잖아요. 40초짜리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조선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었고 게시자는 천리안 시빌 디펜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배경에 이 게시자의 상징을 노출시켰는데 둥근 원의 위쪽으로 화살촉 모양의 도안이 있고요. 그 주변에 네. 천리안 시빌 디펜스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는 천리마 시빌 디펜스 써 있고요. 네. 천리마 민방위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조회수가 1146회였었는데 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발견한 거는 같은 날 K-팝 컬처 뉴스라는 게시자가 또 동영상을 올렸는데 북조선 사람들에게라는 메시지를 음성 없이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역시 천리마 민방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북한 사람들의 탈출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네. 거기는 탈북한 북한의 고위 간부의 감사글도 소개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김정남의 유가족들을 긴급 대피하는 데 도와준 네덜란드, 중국, 미국, 그리고 또 무명의 정부에 감사한다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김한솔과 그 가족들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정부의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김한솔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다고 인터뷰하는 모습은 팩트로서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조만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한반도 주변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정리한 시간 갖기로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구촌 곳곳의 소식들 전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역시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오늘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 내일은 부산 한낮 기온이 14도를 웃돌면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